5월 6일 수요일 미국 증시는 모든 지수가 올랐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1.03%, S&P 500은 플러스 0.81%, 다우 플러스 0.73%, 러셀 2000은 플러스 1.75% 강세였습니다.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 인텔 플러스 12.92%, 마이크론 플러스 11.06%, 퀄컴 플러스 10.79%가 지수를 통째로 들어올렸어요. SOXL은 플러스 13.02%. 반대로 빅테크는 갈렸어요. 애플 플러스 2.66%만 빼면 전부 마이너스. 엔비디아조차 마이너스 1.00%로 빠졌습니다. 자금이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후발주로 이동한 하루였어요. 안녕하세요. 주식 파수꾼입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드릴게요. 메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시장이 진짜 본 건 세 종목의 개별 호재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2단계로 들어섰다는 구조 변화 신호였어요. 지난 2년간 AI 반도체는 사실상 엔비디아 독식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AMD 실적이 그 벽을 깼어요. AMD 데이터 센터 매출이 57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57%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만 AI가 아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지 짚을게요. 회사가 발표한 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예상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는 예상보다 좋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반응해요. 그 자금이 엔비디아와 메타에서 빠져 인텔, 마이크론, 퀄컴 같은 반도체 후발. 첫 번째 종목은 인텔, NASDAQ INTC 플러스 12.92%입니다. 1968년 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창업한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오랫동안 PC와 서버용 CPU 시장을 독점하며 인텔 인사이드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2010년대 들어 모바일 칩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 삼성에 밀리며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는데 2025년부터 칩 자국화 흐름을 등에 업고 반등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파운드리가 뭔지 짚을게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제조해주는 위탁 생산입니다. TSMC가 글로벌 1위, 인텔은 자기 칩만 만들다가 2021년부터 외부 고객 유치에 본격 나섰어요. 2026년 1분기 매출은 136억 달러 플러스 7%, 조정 EPS는 0.29달러로 컨센서스 0.01달러를 28배 이상 웃돌았어요. 한 애널리스트 미 CHIPS법으로 약 200억 달러 지원이 확정됐고 2025년 8월에는 미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받아 대주주가 됐어요. 인텔은 정부가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미국 안보 자산이 됐습니다. 4월에는 테슬라가 14A 공정 1호 외부 고객으로 합류한 보도가 파운드리 신뢰도를 끌어올렸어요.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론 NASDAQ MU 플러스 11.06%. 1978년 미국 아이다호 보이시에서 창업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DRAM과 NAND가 양대 사업이고 인텔과 함께 미국이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토종 메모리 메이커예요. 마이크론의 게임 체인저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AI GPU에 직접 탑재되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일반 DRAM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고 마진이 압도적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136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57%, 총 마진 50% 돌파, 연간 매출은 700억 달러 전망으로 2024년의 2배 수준입니다. 2026년치 HBM 생산 물량은 이미 100% 매진됐어요. 특히 2026년 3월부터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차세대 GPU 베라 루빈용 HBM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HBM사 16-하이 공급권을 두고 SK 하이닉스 점유율 62% 1위,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가 정면 경쟁 중이에요. 미 CHIPS법으로 60억 달러 이상 보조금이 확정돼 아이다호와 뉴욕 메가팹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지수별로 보세요. S&P 500은 플러스 0.81%, 반도체 덕분에 올랐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1.03%,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 0.5%였을 정도로 반도체가 통째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73%, 산업재도 잘 버텼어요. 러셀 2000은 플러스 1.75%, 중소형주가 의외로 강했습니다. 시그널 보세요. 채권, 달러, 금이 동시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플러스 0.02%로 거의 보합. 금은 플러스 1.06% 강세였습니다. 공포지수 VIX는 17대로 마이너스 4.98%, 단기 위험 부담이 줄었다는 신호예요. Fear and Greed 지수는 66.9로 탐욕 구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마이너스 3.64%로 빠졌어요. 중동 긴장 완화일 수도 있고 글로벌 수요 둔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해석이 공존해요.
VIX는 16 이하면 안정, 20 이상이면 경계인데 17대는 안정구간 하단으로 시장이 단기 안도 모드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섹터별로 보세요. 기술 섹터 XLK가 플러스 2.21%로 1위, 반도체 독주가 컸어요. 소재 섹터 XLB는 플러스 1.74%, 구리가 플러스 3.32%로 받쳐줬습니다. 금융 XLF는 플러스 0.02%로 거의 안 움직였어요. 통신 섹터 XLC는 마이너스 0.40%, 메타와 넷플릭스 부진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소재가 끌고 통신만 빠진 그림이었어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00%, TSMC 마이너스 1.79%로 종목 안에서 양극화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입니다. 오늘의 종목 첫 번째 키워드 AMD입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2026년 1분기 매출 102억 5천만 달러, 플러스 38%. 조정 EPS 1.37달러로 컨센서스 1.27달러를 웃돌았어요. 가장 강력한 수치는 데이터 센터 매출 57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57%입니다. EPYC 서버 CPU 수요와 인스팅트 GPU 출하량 증가가 동력이었어요. 2분기 가이던스도 112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 10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엔비디아 한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를 사야 하는 국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오를까? 결론부터 보면 동조 가능성 높음, 단 종목별 차별화 주의입니다. 첫째, HBM 직접 수혜. HBM 시장은 사실상 3사 과점이에요. SK하이닉스 62% 1위, 삼성전자 2위, 마이크론 3위. 마이크론이 강하다는 신호는 HBM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뜻이라 1, 2위인 한국 두 종목이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반도체 사이클 2단계 동조. SMH 미국 반도체 ETF 플러스 3.14% 흐름은 보통 다음 거래일 KODX 반도체와 TIZR FM 반도체 TOP10 같은 한국 ETF로 2시간에서 6시간 시차를 두고 전이됩니다. 다만 한국 반도체는 4월부터 이미 큰 폭으로 올라온 구간이라 SOXL 플러스 13.02% 같은 큰 폭 상승 다음 날은 갭 상승 후 차익 매물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시초가 갭폭과 외국인 빅테크 보세요. 애플 플러스 2.66%만 양수, 메타 마이너스 0.89, 테슬라 마이너스 0.80,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54%로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왜 올랐을까요? 오늘 두 번째 종목 심층, 애플의 TSMC 탈출 시도 이야기입니다. 2026년 5월 5일 애플이 인텔과 삼성의 자사칩 위탁 생산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왔어요. 애플 플러스 2.66%, TSMC 마이너스 1.79%로 양사 주가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왜 지금 분산을 시도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답은 지정학입니다. TSMC의 최첨단 공정 본지는 대만 남부 타이난에 있어요. A19 프로, A18 프로, M3, M4, M5 등 애플의 핵심 칩이 모두 23나노미터 라인에서 나옵니다. 애플의 사실상 전속팹이라 불리는 이유예요. 여기서 3나노미터 공정이 뭔지 짚을게요. 반도체 회로 선폭이 3나노미터인 최첨단 공정 단계입니다. 회로가 가늘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어 성능과 전력 효율이 올라가요. 3나노미터 양산은 현재 TSMC, 삼성, 인텔만 가능하고 TSMC가 수율에서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대만이 중국과의 지정학 리스크 한복판에 있다는 점이에요. 대만 해협 충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애플 매출의 70% 이상이 수개월 안에 마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오늘 보도의 본질이에요. 인텔과 삼성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2나노미터 공정을 준비 중이라 미국산 생산이라는 정치 카드를 역시 만족시킵니다. TSMC도 애리조나에서 일부 애플칩을 만들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칩이 약 1억 개에 이를 전망이에요. 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된 메이드 인 USA 칩 정책의 직접 결과로 읽힙니다. 관세, 보조금, 정부 지분 등 모든 정책 수단이 대만 의존도 축소를 향해 작동했어요. 다만 애플이 TSMC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요. TSMC의 수율과 양산 능력이 여전히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조 공급선 확보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영향이 얽힌 종목 정리할게요. 직접 수혜는 인텔과 삼성전자입니다. 타격 가능은 TSMC와 대만 반도체 장비주. 간접 수혜는 미국 파운드리 협력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랜리서치, ASML이에요. 한국 투자자에게는 삼성전자가 직접 수혜주입니다. 메모리의 파운드리까지 양면 수혜라 중장기 시나리오가 두텁습니다. 오늘의 종목 세 번째, 샤피파이 마이너스 15.62% 폭락입니다.
200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독일 출신 토비 리트케가 공동 창업한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예요.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사스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반대편의 강자 포지션으로 여기서 세이스와 GMV가 뭔지 짚을게요. 세이스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월간 연간 구독료로 빌려 쓰는 모델이에요. GMV는 그로스 머천다이스 밸류, 플랫폼 위에서 거래된 총 상품 거래액을 말합니다. 서피파이 매출은 그중 구독료와 결제 수수료 부분이에요. 2026년 1분기 매출 32억 달러로 플러스 34%, 컨센서스 30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어요. GMV도 플러스 35%로 호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순손실 5억 8,100만 달러, 주당 마이너스 0.45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 EPS 컨센서스는 플러스 0.24달러였습니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에서 큰 폭의 미스가 났어요. 주가 마이너스 15.62% 폭락의 진짜 원인은 QE 매출 가이던스입니다. 하이 20s 즉 27에서 29% 수준 성장을 다음 분기로 안내했는데 시장은 30%대 초중반을 기대했어요.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8.7%, 정규장 마이너스 15.62%로 낙폭을 키웠어요. 거래량은 평소의 5.19배, 실적은 받쳤는데 성장이 둔화된다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한 셈입니다. 주요 이슈는 세 가지예요. 첫째, 비용 구조. AI 기능과 결제 인프라 확장 등 공격적 R&D 투자가 영업 마진을. 둘째, 매크로 환경.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가 GMV 가이던스에 반영됐어요. 셋째, 밸류에이션. 실적 발표 전 주가가 역대 신고가 부근이라 눈높이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컸습니다. 정책 영향도 양면적이에요. 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발 소액 직구 면세 폐지, 즉 데미니미스 룰 변경은 테무, 시인과 경쟁하던 쇼피파이 셀러의 단기 호재이지만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면 수입 마진을 직접 압박합니다. 영향이 얽힌 종목, 경쟁은 아마존, 이베이, 중국계 테무, 시인, 결제 파트너는 스트라이프,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물류는 UPS와 페데크. 한국 동조 가능 종목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모델 유사하고 카페24가 국내 쇼피파이 격이에요. 한국 이커머스 사하스주는 쇼피파이 가이던스의 동조에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 구간입니다.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6.93%로 빠졌고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3.44%로 빠졌어요. 콘텐츠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 패턴을 보면 매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극도로 올라온 국면이에요. 신고가 부근일수록 가이던스 한 줄이 두 자릿수 폭락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슈퍼마이크로, 티커 SMCI가 시간외에서 플러스 17% 급등했어요. AI 서버 수요 폭발 소식이 동력이었습니다. 내일 정규장에서도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에요. 쿠팡이 4년 만에 분기 최대 적자를 냈. 한국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 당분간 변동성 확대 구간 진입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내일 핫 이슈입니다. 첫째, 슈퍼마이크로 정규장 오픈. 시간외 플러스 17%가 정규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페이팔 후폭풍. 핀테크 전체 점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유가 마이너스 3.64%의 의미. 수요 둔화인지 일시 조정인지 방향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A&D 실적 여파. 브로드컴과 퀄컴의 추가 상승 나올지 봐야 해요. 다섯째, 10년물 금리 4.4% 및 채권 매수 신호인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시장 영향 정리할게요. 반도체 사이클 2단계 진입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조 가능, HBM사 공급 경쟁의 직접 수혜입니다. 애플 TSMC 탈출 시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직접 호재. 3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공정 외부 고객 확보 가능성이 열렸어요. 유가 마이너스 3.64%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운송의 단기 호재.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에는 단기 부담입니다. 샤피파이 폭락은 네이버와 카페24 등 이커머스 사스주의 동조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종합하면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한국 증시도 강세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내일 시장 리뷰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